저에 대한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항상 1월 1일이 밝았고 손흥민은 오랜 현역 시간에서 낯설던 보스만 룰에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의 보스만 룰이 그에게 어느 정도로 큰 의미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오늘은 그 조항 하나가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확신에 차서 자신의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제와 오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 손흥민의 영입을 원하는 클럽들은 마치 치질 수술처럼 고통스럽다는 레비 회장과의 협상이 필요했지만 오늘부터는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직접 대화의 창구가 열린 부분입니다. 가짜뉴스가 주로 다뤄지는 작은 언론뿐 아니라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손흥민의 이적설을 말해왔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소수들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어떤 팀도 손흥민 측의 구체적인 제안뿐 아니라 가벼운 대화조차 계약 위반이었기 때문에 이적과 관련한 실질적인 행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팀이 토트넘에 이적을 타진했더라도 레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보를 언론에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수 측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원하는 팀이 그동안 없었다는 목소리는 축구계의 메커니즘을 아예 모른다는 의미이고 레비는 축구계의 대표적인 사업가입니다. 보스만 룰의 포인트는 사업을 넘어 손흥민의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알려진 그의 메시지는 팬들에게 말한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많은 얘기들 나오는 와중 속에서도 항상 이겨냈고 또 항상 이겨낼 거고 또 제가 축구하는 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 정말 재밌는 걸 또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32세 저는 지금 몸 상태가 가장 좋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 33살 때는 과연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경력이 현재 진행형임을 확신하고 있고 현역 내내 풍파를 겪었던 선수로서 지금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는 해당 주제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선 재계약과 관련해 손흥민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가 넘쳐났고 선수가 힘들 거라 추측하게 만들었지만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본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힘들 땐 힘들다, 아닐 땐 아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의문이 제기되었던 시즌에도 그가 남긴 말은 가장 많이 배운 시즌이었다였고 다음 시즌 언제나 그렇듯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시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배웠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진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좀 몸소 느끼게 해준 시즌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계약 상태뿐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만약 그의 경기력이 과거와 비교해서 내리막길로 꺾이는 시기라면 혹은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준비하는 상태라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팬들에게 말할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그는 오랫동안 가장 잘하는 것보다 가장 즐겁게 축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었고 높은 지점을 향해 걸었지만 그렇다고 비현실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가장 즐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싶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보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이 남고 싶어요. 오히려 손흥민의 아버지 측에서 아들 경력 마지막이 어떻게 흘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다른 팀에 이적을 하는 토트넘이 있든 이젠 은퇴까지는 저는 연봉이 하나도 없어도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은 구단에 가서 행복하게 공차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난 아버지로서 내 정말 최대 바람이다. 그 얘기를 해요. 결국 걱정하지 말란 손흥민의 메시지는 토트넘에 남겠다, 다른 팀에 가겠다 같은 구체적인 내용과는 전혀 연관이 없지만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 어느 기자도 손흥민 본인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전술, 프런트의 로드맵, 다양한 옵션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난 재계약에는 토트넘이 건넨 주급에 곧바로 도장을 찍고 잔류를 고민 없이 결정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보스만 룰까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적이 그가 생각하는 더 나은 환경에서 주요 옵션임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많은 선수들에게 팀을 결정하는 조건의 첫 번째 항목은 분명 주급입니다.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주급의 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주요 스폰서인 아디다스와는 2028년까지 총합 20년 즈음의 동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그의 연장 계약 시기에 아디다스는 이례적으로 그를 독일 본사로 초청해 CEO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즉, 손흥민이 올해 은퇴하더라도 2028년까지 아디다스의 후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베컴, 지단은 은퇴한 지금도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광고료까지 합치면 그의 수익에서 주급은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고 결국 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가장 높은 주급을 주는 팀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뛰고 싶은 팀을 고를 수 있는 합리적인 배경이 존재합니다. 축구를 오직 돈으로만 연결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를 오래도록 지켜본 사람들은 주급이 그에게 최대 가치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재계약을 미루고 FA를 선택했다면 그의 주급은 당연히 올랐을 것이지만 데스크 토트넘에서 우승을 바랬던 그는 너무도 일찍 도점을 찍고 축구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다는 관점과 수익은 사회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손흥민에겐 주급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축구선수 손흥민뿐 아니라 사회인 손흥민에게도 무궁무진하고 광고주에겐 손흥민의 득점보다 그의 이름이 중요하므로 수익 창출의 기회는 수십 년이 남아있지만 축구선수로의 경력은 앞으로 10년 미만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은퇴하는 순간 수익을 걱정해야 하지만 45세 손흥민이 커피 광고에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그가 쌓아 올린 손흥민이란 이름의 가치입니다. 결국 축구에서 그의 다음 선택은 절대적으로 개인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고 그가 스스로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팬들 입장에서 당연히 최선의 선택입니다. 축구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신하는 선수이기에 어떤 팀에서 더 나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보스만 룰의 시작과 동시에 비로소 구체적인 대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사례를 돌이켜보면 레버쿠젠과 토트넘 이적 모두에서 손흥민 측은 구단주 혹은 단장과의 직접 대화에서 자신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현 시점 어느 팀이 그때의 토트넘처럼 레프트 윙어가 절실한지 검증된 피니셔를 원하는지가 관건이고 언론에 이미 등장한 팀이 될 수도 나타나지 않은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으로 초점을 돌리면 전반기는 그의 최고의 시즌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스코카는 PL 베스트 윙어 명단을 작성하며 손흥민을 3위에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남아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골 6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빅찬스 메이킹 능력은 윙어들 중 상위권에 속하며 90분당 0.94개의 빅찬스를 창출해냈다. 또한 그의 뛰어난 오프더볼 플레이는 항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압박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위에 오른 선수에 대한 평가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기한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전반기는 손흥민의 베스트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PL 3위라는 총평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폄하하는 목소리는 여론에선 분명히 존재하고 선수 출신의 가장 이상적인 반박은 안드로스 타운센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제 32살이고 당연히 약간의 신체적 쇠퇴가 있겠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에 있다. 그는 여전히 양발을 사용할 수 있다. 여전히 기술이 뛰어나고 여전히 교묘하며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짐승처럼 압박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모두가 아는 그 선수이다. 다만 지금 잠시 좋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다. 내 의견으로는 그는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며 우리가 수년간 알아온 그 선수 그대로이다. 미러즈와의 인터뷰에서 타운센드는 거에 작심하고 여전히를 10번은 말해냈습니다. 손흥민을 변호한다고 누가 타운센드에게 사탕을 주진 않습니다. 선수 출신들은 특정 선수의 에이징 커버 시기에 오히려 과감 없이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설명하곤 했습니다. 황혼기와 은퇴는 인간에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겪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이다 아니다 앞으로 더 남았다는 시각은 적어도 평생 운동을 한 사람들에겐 공기처럼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포함해 수백 명의 은퇴하는 선수들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니에게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체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1년 전에 살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나라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것이다. 당신들이 손흥민을 폄하한다면 오히려 나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타운샌드는 비판 여론에 거의 싸움을 걸며 누구 말이 맞는지 지켜보자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선수 출신 가운데 그와 반대말을 하는 사람은 현 시점 축구계에서 찾기 어렵고 SNS에 주로 존재합니다. 선수 출신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속도나 압박 같은 운동적인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개의 항목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진다면 안타깝지만 그 선수의 경력은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누구도 아직까지 느려진 손흥민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보스만룰 적용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FA 대여를 의미하고 앞서 말했지만 손흥민의 선택만이 주요합니다. 트로피를 원하는가? 재밌게 뛸 수 있는 전술인가? 좋아하는 감독과 함께인가? 혹은 언어나 문화, 도시의 배경 등 경우에 수는 다각적이고 손흥민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장 비중이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팬들은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에 지금 같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불안해했고 선수 본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는 약속을 지키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2025년의 시작은 보스만룰과 함께했고 여름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그의 선택에 조건 없이 박수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체는 당연히 스스로이고 우리들은 그의 축구로 주말을 가득 채웠고 함께 걷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타인입니다. 드라마의 다음 화 이전에는 온갖 목소리가 들리고 맞다 아니다 다툼도 벌어지지만 방송 당일에는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고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손흥민의 축구는 여전히 우리를 웃게 만들 것이고 그가 어떤 유니폼을 선택하더라도 제 장롱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